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돌아보기입니다. 예, 오늘은 25년 12월 24일이고 수요일입니다. 자, 어제 정도인가요? 예, 트럼프가 자신의 이름을 단 트럼프 클래스, 우리말로 하자면 트럼프급 전함 3만 5천 톤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 거함의 건조 계획에 대한 발표를 했어요. 왼쪽에 국방장관, 국무부 장관 겸 안보실장, 그리고 해군 장관. 네. 자, 그 내용을 유심히 이제 들여다 보면은 핵심은 전함이 아니고, 전함은 좀 상당히 먼 이야기거든요. 전함이 아니고 그거는 지금 뭐라고 할까, 약간 보여주기식 이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 사실은 이번에 같이 건조하기로 한 호위함 한 20척 정도로 지금 여겨지거든요. 호위함급의 핵심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한화가 오션을 언급을 했는데 협력을 할 것이라고. 그렇다면은 일단 그 호위함에 관여가 될 것으로 보이고 충분히 현실성이 있어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 과정을 보게 되면 미국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겉으로는 되게 포장이 많이 됐죠. 상당히 정치적인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전함이 등장했는데, 저는 그 전함이 과연 현실화될 수 있을까? 초도함 건조 시작이 32년인가?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미국이 알레이버크 같은 경우에 계속 생산을 한다면 1년에 한 척 정도 채 건조를 못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이제 다 이해하시겠지만 세상이 이렇게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안보 환경도 급변하잖아요. 그 상황에서 32년까지 7년이나 남았는데 그때까지 수많은 변화 요인이 있다. 사람들이 기억조차 못할 수도 있다. 또 그리고 이 전함이 대체를 하게 될 세력이 이제 현재 알레이버크급 구축함인데 많은 부분들이 이제 지금 은퇴할 시기가 도래했죠. 그래서 많이 늦은 거죠, 사실은. 주말 특급으로 대체가 됐었어야 되는데. 그렇지만 아직 현역에서 많이 남아 있어요. 알레이버크급은. 우리 뭐 세종급이나 정교급이 셈이잖아요. 그런데 개량형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버틸 수는 있어요. 이가 없으면 인봉으로 버티는 정도는 돼요. 뭐 이빨 뭐 인봉 정도도 아니고 이빨이 몇 개 없는 정도예요. 그렇지만 지금 호위함급은 페리급이 은퇴를 이미 싹 다 했어요. 그래서 그 함정이 훨씬 더 시급해요. 그리고 이미 이제 미국도 숫자적으로 중국 해군에 밀린다는 것을 공식으로 인정을 하더라고요. 몇 년 전까지는 쫓아가자 했는데 아무 실적이 없거든요. 그 이후로 한 개 다 엎어졌거든요. 컨스텔레이션도 엎어졌고, 예, 주말도 엎어졌고, 연안 전투함 엎어지고, 예. 그런 안타까운 현실에 대해서 솔직한 인식이 좀 필요하고, 지금 미국이 전 세계에서 힘을 좀 빼고 있잖아요. 군사력을. 자, 그래서 그런 움직임이 있는 겁니다. 더 이상 천조국 아니에요. 최소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게 지금 호위함급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 배도 괜찮아요. 제가 봤을 때 우리 충남급에 비하자면. 그래서 미국의 군사적 움직임, 전략적 방향과 매우 일치한다. 그래서 동북아에서는 한국 해군의 역할이 엄청나게 커진다. 미 해군이 위축되는 만큼 그 자리를 한국 해군이 채운다. 이런 걸 분명히 여실히 느낄 수가 있어요. 자,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들을 좀 드려볼게요. 또 뭐 각각의 이 전함과 호위함에 대한 스펙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료가 제공되는 한에서. 예. 자, 이런 거 이제 근하하게 발표를 했죠. 이거 뭐 이상한 거죠, 이게 막 배 뒤에 트럼프 사진도 걸려 있고 막 이렇고, 이름도 트럼프급이에요. 이게 뭐 장난이냐. 이거는 현실화 안 될 가능성도 많다고 봅니다. 좀 더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이 배는 한 2, 3년 전에 나왔던 DDG-X라고 차기 구축함에 대한 컨셉 모델을 좀 확장한 그런 형태로 좀 봐집니다. 좀 이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요. 트럼프급 전함 3만 5천 톤급 플러스. 그러니까 뭐 당장 뭐 CNN 같은 데서 지금 이 전함이 필요하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하는데, 그런 점도 전술적으로도 좀 설득력이 있다고 봅니다. 예. 지금 호위함급에서 보면은 숫자가 중요하다는 걸 분명히 강조하고 있거든요. 예.
저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트럼프급 전함 이거는 그냥 과시용이고 실제로 이렇게 전함될 가능성은 오히려 낮지 않느냐. 계속 알레이브급이 주력으로서 개량형이 조금씩 생산되면서 주력으로 역할을 하고 이제 A사 레이더 장착한 버전이죠. 하고 기존 거는 은퇴를 하게 되면 감소분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미국 해군의 영향력 자체를 줄인다. 예, 어떤 부분은 딴 데 떼주고 자기들 집중할 부분에 집중을 한다. 그렇게 되면은 트럼프의 그림이 맞아요. 자, 그래도 필요한 게 호위함은 숫자적으로 너무 부족하다. 지금 호위함이 없으니까 호위함이 할 일을 갖다가 지금 알레이브크급이 한다. 이런 판국이란 말이에요. 자, 대충 큰 그림이 이해가 되시죠? 제가 확인하는 것은 그런 내용입니다. 구축한 배수량 규모 키우고 미래형 무기를 탑재한다. 그래서 레일건 이야기 나오고 뭐 고출력 레이저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뭐 대형 미사일 발사 이야기도 나오고 좀 이따 사진 보고 대충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그래서 지금 뭐 황금 함대다 골든 플릿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고 거대 전함을 재도입한다. 이거는 상징적 부분이 크다고 봅니다. 자, 여기 보면은 요 그림만 갖고도 일단을 보면은 수직 발사관이 한 3개, 4개 정도로 돼 있죠. 보통 알레이브급 같은 경우는 2개 정도인데 이 중에 제일 앞에 있는 수직 발사관은 우리로 치자면은 한국형 수직 발사관 2처럼 직경이 굵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핵을 탑재한 순항 미사일이 들어간다. 기존 순항 미사일도 MK41에 들어가요. 53.3cm에 거기도 핵 장착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건 순항 미사일이라기보다는 뭐 극초음속 미사일 같은 거, 예, 이런 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 싶고, 두 번째 있는 건 MK41이고, 저기는 대공 방어 무기 체계 기존 거고, 저쪽 뒤에도 약간 큰 게 아닌가. 수직 발사관이 큰 게 나와야 돼요. 과연 그런 게 지금 한 7년 만에 개발이 될 수 있을라나? 예, 이거는 약간 뭐라고 그러냐면 주말 특급의 선형을 과거식으로 바꾸고 거기다가 좀 센서 같은 거는 통합 마스터는 아니거든요. 왜냐면 이제 공간 효율성이 상당히 떨어져요. 이건 DDG-X에서 나온 거 똑같아요. 좀 전에 말씀드린 레일건 같은 거 장착, 업그레이드도 이렇게 돼 있는데 레일건 지금 미국은 몇 년 전에 포기한 걸로 일단 제가 알고 있거든요. 우리하고 일본은 계속 하고 있어요. 레일건. 그리고 고출력 레이저 4 저것도 우리가 낫죠, 더 기술이. 자, 그리고 추진 방식은 향후 전기 구동 방식으로 업그레이드 될 수 있지만 현재는 기존 방식이에요. 이게 왜 이렇게 보수적으로 바뀌느냐 하면은 주말트에서 새로운 시도를 너무 많이 하다가 너무 많이 실패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배에 대한 자신감이 떨어져 있어요, 상당히. 컨스텔레이션급이 포기된 이유도 이번에 정확하게 이제 나오거든요. 그것도 유럽 디자인을 가지고 미국제 사양을 넣다 보니까 배가 완전 다른 배가 된 거예요. 그래서 뒤죽박죽이 돼서 포기된 거예요, 가운데. 돈만 오르고 시간만 근조 비용만 올라가고 시간만 자꾸 연기되는 바람에 기술적으로 소화가 안 되는 부분이 커요. 예, 이게 미국의 현실입니다, 실제. 자, 볼게요. 이건 뭐 나온 건데 이게 뭐 사실 뭐 있어 보이게 그림은 돼 있지만 내용이 별로 구체적인 건 별로 없어요. 예, 기본적으로 DDG-X 그거의 확장형이라고 보시면 돼. 길이를 좀 늘려서 수직 발사관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을 더 만들었다. 확인된 기술만 활용한다. 여기 보면 가스 터빈하고 디젤로 한다. 그러면 뭐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지금 기술 미국이 쓰고 있는 것은 우리로 치자면 지금 호위함급에 들어가는 기술이거든. 코들렛. 낮은 15노트 이하에서는 전기 출력, 디젤 발전기를 돌려서 모터로서 추진한다. 조용하니까 그게. 그리고 속도가 많이 필요하면 고속이 필요한 경우는 가스터빈이 같이 돌아간다. 지금도 미국도 그 정도는 하고 있어요. 여기서 그 정도라고는 일단 짐작이 돼요. 구체적인 정보가 없거든요. 이게. 그리고 스파이6의 37RMA는 현재 이제 쓰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큰 RMA, 즉 이제 멀리까지 볼 수 있는 아마 알레이브급 개량형의 최신에 들어가는 정도 될 거예요. 37. 그게 이제 데크를 2개로 나눠서 앞에 2개, 저 뒤에 2개인데 뭐 통합 마스터 구현이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이걸 왜 안 했냐? 주말트에서 안 해봤기 때문에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또 주말트처럼 새로운 시도를 하겠다는 말을 지금 꺼낼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자, 뭐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 요 정도예요. 그러니까 요 정도고 뒤에는 뭐 저기 당연히 2개 정도의 헬기가 들어가든지 뭐 오스프리가 들어가든지 뭐 그런 이야기가 지금 돼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데 과연 이렇게 크게 만들어서 지금 한 알레이버크급이 만드는데 한 우리 돈으로 한 3조? 예, 한 3조? 예, 3조 정도 드는데 이거는 값이 도대체 얼마가 되려나 한 척에 이렇게 되면 제가 보기엔 한 척에 한 10조? 뭐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이걸 지금 계획이 보면은 2척을 먼저 건조하고 그 다음 10척으로 늘린 다음에 최대치는 20에서 25척까지 간다. 32년에 시작해서 2척을 건조해 본다. 그게 실험적인 함정이라는 것인데 지금 주말 특급도 결국 3척 건조하고 마른 거 아니에요. 그거 원래 한 이 정도 건조하려고 했어요. 이거 망가진 거죠. 돈만 한 60조 원 쓰고. 그래서 저는 이걸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이제 도전 범위 내에 있어요. 근데 이 시기에 이런 배가 나온다면 아마 다른 배들보다 훨씬 후진 배가 될 겁니다. 당장 우리 KDDX가 나오게 되면은 우리 KDDX는 건조 비용이 한 척에 뭐 1조 2, 3천억밖에 안 해요. 기술적으로 이 배보다 훨씬 더 진보됐어요. 예, 그래서 이거는 미래 이야기니까 어찌 될지 모른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이거는 제가 한 2, 3년 전에 22년 1월에 나왔죠. 이거 그때 소개해 드린 겁니다. 이거 낼 때도 미국이 자신이 없었어요. 이 배 비슷하잖아요. 똑같죠? 함교가 2개로 분리되는 그런 형태고 앞에 레이더 2개, 저 뒤에 레이더 2개 뭐 대충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고 여기서 크게 다른 게 없어요. 배만 앞으로 좀 길어졌어요. 선수 부분이 길어지고 거기에 수직 발사관이 하나 더 들어간 거예요. 큰 거. 예. 그래서 제가 그때 정리해 놨잖아요. 보수적인 접근을 했다. 단계적 성능 개량을 염두에 뒀다. 보수적 접근 당연히 해야 되죠. 실현 가능하냐 안 하냐가 제일 큰 문제예요. 자, 이렇게 주말 특급하고 LCS, 인디펜던트급, 펜던스급하고 프리덤급 이 2개를 말아가 먹으면서 한 100조 정도를 늘려버렸고 시간적으로는 한 제가 봐서 한 10년, 20년? 그러니까 페리급 은퇴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알레이버크급 80년대부터 생산됐기 때문에 80년대 생산된 분들은 이미 다 은퇴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알레이버크급으로 버틴다는 거예요. 네. 근데 페리급, 호위함급이 없으니까 너무 힘들다. 예,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근데 그걸 그렇게 인정할 수가 없으니까 정치적으로 최대한 약한 부분은 감추고 현실 가능성이 떨어지는 부분을 확대해서 과장해서 치장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자, 이 사람이 미국 해군 참모총장인데요. 이렇게 하고 있죠. 지금 호위함이 필요한 숫자의 3분의 1밖에 안 된다. 이게 급하다. 시급하다. 그래서 이제는 진짜 그냥 배가 무조건 떠 있어야 된다. 성능이 뭐든지 간에.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이제는 엎어졌다, 연기됐다 이런 게 당연시되는 분위기가 적용돼서는 큰일 난다. 그 사이에 중국한테 추월당한 거죠. 몇 년 전만 해도 중국을 따라가야 했는데 그냥 그거 포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미국의 전략 정책이 바뀌게 된 거죠. 그리고 그 마지막 시도로서 가운데 중국을 압박할 수 있는 시도로서 시도됐던 게 우크라이나 전쟁이죠, 사실은. 네. 거기서 이미 패배를 했어요. 그래서 뭉개지기 전에 몸집을 줄이면서 우아하게 늙어가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소프트 랜딩을 하려는 거예요. 대중들이 이해를 못하죠. 전 세계 언론들도 이해를 못하죠. 미국의 상황이 전혀 딴판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고 그런 걸 실체적으로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미국의 해군이 급격하게 노후화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새로운 배를 20척 만드는데도 돈이 지금 제가 봐서는 30조 원 정도는 될 것 같아요. 엄청나게 비용이 많이 들죠. 예. 우리 이번에 KDDX 뭐 이제 선정 방식 결정됐는데 지금 형태로 봐서 하나가 유리해 보이죠, 당연히. 예. 결정됐는데 7척 건조하는 6척 건조하는데 7조 원이에요. 그렇죠? 예. 하나당 1조 2천억 정도 만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미국이 만들 지금 호위함급 검증된 배를 선택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미국이 지금 말이 많아요, 되게. 예, 보니까. 우리 저기 충남급하고 배가 크기가 거의 비슷해요. 톤수도 비슷하고 4,500톤, 600톤. 그걸 현재 우리말로 치자면 해양 경찰이 쓰는 배거든요. 그것도 지금 비용이 1조가 넘어가요.
네. 그런데 그게 현재의 기준이고 그것을 지금 해군용으로 쓰기 위해서는 아무리 그래도 센서나 레이더도 바꾸고 공격 무기도 장착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한 3분의 1 이상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2조 되는 거예요. 그것도 한 척에. 거의 제가 봐서는. 예. 자, 이거 컨스텔레이션급을 먼저 이야기해야 되겠죠. 이게 원래 갔었어야 되는 거예요. 페리급을 대신하는 게. 자, 이게 지금 어떻게 엎어지는지 한번 보세요. 원래 페리급이라는 오래된 배가 있었어요. 그다 은퇴했고, 다 공략하고 끝났어요. 해외에. 그 다음, LCS급이 있었죠. 연안전투함이. 그건 이미 20여 척? 아마 근조됐을 거예요. 그런데, 현장에 투입이 못 되죠. 후방에 있죠, 전부 다. 왜 해군들이 그 배는 약해서 난 불안해서 입에 못 한다는 거예요. 그게 50쪽 날라갔잖아요. 자, 그러니까 부랴부랴 몇 년 전에 컨스텔레이션급이라고 이태리 프랑스의 그 공동 제작한 모델이죠. 네, 플랫폼 프레임급을 가지고 들어와서 자기식대로 스펙을 바꿔서 건조하기로 했다. 20척을. 그것도 이미 생산이 되기 시작해 이미 요청 나왔었어야 돼요. 여러 척. 그게 이번에 엎어진 거예요. 11월 달에 취소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이나 엎어진 거예요. LCS는 만들었지만 못 쓰고 컨스텔레이션은 못 만들겠다. 배째라. 두 개만 가지고 세 번째는 엄청나게 보수적으로 해양 경찰이 쓰는 함정을 갖다가 군용으로 만들어 쓰겠다. 이러니까 시끄러운 거죠, 미국이. 근데 미국도 인정해요. 그걸 뜯어고칠 생각도 안 할 거잖아요. 그죠? 있는 그대로 쓰겠다는 거잖아요. 뜯어고치면 시간 걸리고 돈 드니까 어찌될지 모르니까 스스로가 스스로를 못 믿는 거예요. 그 검증된 걸 쓰겠다. 필요한 건 숫자다. 그렇게 돼 있어. 무조건 배를 바다에 올리는 게 중요하다. 시간 맞춰서. 미국이 그런 상황입니다. 예. 자, 그런 상황인데 35,000톤급 전함을 만들겠다라고 나온 것은 얼굴 마담으로 나온 것이라고 제가 본다는 것입니다. 실현 가능성보다는 미래 전술에도 맞지 않아요. 자, 이거 볼게요. 이거 정리를 잘했더라고요. 컨스텔레이션급이 왜 망가졌는지. 여기 왼쪽부터 보면은 프랭급을 가져와가지고 US 미국 스펙대로 막 이것저것 갖다 붙이다 보니까 무게가 너무 많이 무거워졌다. 무게가 무거워지다 보니까 엔진 체계도 바꿔야 됐다. 엔진 체계를 바꾸려다 보니까 새로 배를 완전 시스템을 새로 구축해야 됐다. 그래서 딜레이가 됐다. 연기가 됐다. 3년 정도. 그리고 척당 값이 13억 달러가 됐다. 우리 돈으로 치면 2조 원이 됐다. 그래서 두 척 지금 건조 중인데 깨끗하게 포기했다. 그리고 검증된 것으로 배의 스펙은 엄청나게 떨어지지만 건조된 것으로 갔다. 이미 건조 경험이 있는 것으로 갔다. 그리고 미국께서 많이 쓰던 배다. 비록 해양 경찰용으로 쓰고 있지만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미국의 지금 안타까운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지. 국민들 눈치가 보니까 외국에서 배를 바로 사오겠다는 이야기도 못해요. 우리 충남급보다 훨씬 못한 배죠, 당연히. 네, 좀 이따 제가 스펙을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 배입니다. 미 해경이 쓰는 미국에서는 코스트가드라고 그래서 해양경비대. 이름이 레전드급이에요. 별명 비슷하게 커터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11척이 운용되고 있다라고도 이야기되고 10척 한 척이 취소되고 10척이 운용되고 있다 이런 말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이걸로 이제 20척을 건조하겠다는 건데 이것은 현재 정확한 숫자가 공개는 안 됐는데 지금 분위기로서는 얘기적인 듣는 정보로는 그래요. 20척 정도가 필요하다. 컨스텔레이션급도 20척 만들려고 했으니까 2028년에 일본함을 진수를 목표로 한다. 예, 처음에는 지금 이 배가 미국에서 완전히 설계되고 건조된 배거든요. 옛날 모형이에요, 당연히. 그리고 상선 기반으로 된 배예요. 이거 전용으로 개발된 배도 아니고 상선에 있던 것을 상선용으로 되어 있던 디자인을 차용해서 경비함으로 만든 것이고 그걸 이번에 군함까지 가는 거예요.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것도 옛날에 만들어진 것이고. 그래서 현재는 이제 미시시피에 있는 미국 조선소에서 이 생산 라인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건조를 좀 하고 좀 이따가는 그걸 이제 확대해서 생산한다. 거기에 한화가 들어오는 그림으로 한화가 지금 필리 조선소 투자하는 그거랑 연계돼서 짧은 시간에 20척을 구축한다. 지금 한 군데에서는
지금 기존의 생산업체에서는 20대를 원하는 시간에 다 못 맞출 거예요. 10년에 걸쳐서 20척 건조거든요. 10년에 걸쳐서. 예, 1년에 2척이 안 돼요. 우리가 1년에 2척 이상 건조하거든요. 마음 먹으면. 이번에도 중량급이 2척이 진수했잖아요. SK 오션 플랜트가 들어오면서부터 그래 된 거잖아요. 우리는 1년에 한 2-3척은 건조해요. 왜 구축하면 큰 것도 동시에 건조를 하게 되면은 그 잠수함도 건조하니까 상당히 숫자가 많죠. 미국은 절대 그걸 못 따라온다는 거죠. 우리는 생산 캐파를 더 늘릴 수 있어요. 필요하다면. 자, 이것이 안타까운 현실이고 이 배 자체를 많이 바꾸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쓰는 차를 그대로 쓰고 엔진도 현재 그대로 쓰고 원래 상선용으로 쓰던 엔진이에요 다. 포마 거기다가 무장만 좀 단다는 거예요. 레이더 조금 개량형으로 달고 레이더도 A사 레이더도 아니에요. 거의 확실해요. 여기다 수직 발사관을 단다고 하는데 그 수직 발사관이 배 안에 함몰되는 그런 형태가 아니고 바깥에 노출되는 형태의 수직 발사관이 아니죠. 미사일 발사관을 가질 것 같아요. 우리로 치자면 중거리 방공 무기 정도 되는 거. 그러니까 레이더도 거기에 부합되는 레이더가 들어갈 겁니다. A사 당연히 아니고 폐사가 아닐 수도 있어요. 심지어는 뭐 폐사일 수는 있겠으나 기존의 컨스텔레이션급이나 알레이버크급에 들어가는 그런 레이더는 하고는 천지 차이가 나는 그런 레이더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뒤에도 헬기 행어 경락구도 없잖아요. 노출되어 있는 상태에서 쓰는 거예요. 예, 그만큼 미국 상황이 지금 안타깝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도 비용이 기존 것이 한 1조 정도 돼요. 1조 정도. 그런데 여기다가 군용 장비가 장착이 되면은 아무리 기본 뼈대를 쓴다 그래도 유지한다 그래도 가격이 3분의 1 올라갈 것이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죠. 자, 이 점을 트럼프가 이야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게 사실 현재 필요한 전략이거든요. 트럼프급 35,000톤급 전함은 어찌 될지 모르는 이야기고, 예. 그걸 이제 정치적으로 이렇게 포장을 한 겁니다. 볼게요. 인골 시필딩이라고 미시시피에서 현재 건조 중이고 이 생산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만들 수 있다. 우리가 만들었고 만드는 방법도 알기 때문에 이걸 선택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되게 절박하게 결정한 거예요. 2013년도에 2008년도부터 이제 건조하기 시작했네요. 그것도 벌써 한 30년 전에 배네요. 그리고 그것을 기본 트럭도 다 쓴다는 거니까 맨 마지막에 했을 때 7억 3,500만 불이었어요. 현재 가격으로 현재 환율로 지금 1조 원이 되는 거예요. 1조 원. 예. 그것도 지금 경비함으로 건조한 것이 2013년에 그것도. 지금 2025년 6년이잖아요. 이게 2028년이니까 이것도 지금 이 상태로 치더라도 한 1조 한 4천억 5천억 될지 몰라요. 그럼 이것도 한 2조 간다는 이야기예요. 해군용으로 만들면은 옆에 빨간 글자는 우리 그 규모가 비슷한 중량급의 가격입니다. 예. 4,660억이죠. 네. 이거는 위키피디아 자료니까 크게 어긋나진 않았을 거예요. 현재 열척 보유 중이라고 돼 있죠. 예. 자, 이거는 제가 봐서는 2조 원 되는 거고 우리 중량급은 4,660억이에요. 예. 미국 인구가 3억이고 근데 이걸 1년에 한 척도 채 건조를 못 한다는 거잖아요. 10년에 걸쳐서 20척 여러 업체가 들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 현재 제작하고 있는 미시시피 조선소에서는 이게 1년에 한 척도 버겁다는 거예요, 현재. 그래서 그 빈 공간은 다른 데는 없어요, 업체. 예, 뭐 호주 업체가 들어와 있는 게 오스탈 정도 들어와 있고 이번에 이제 한화가 들어갔으니까 한화에 큰 기대를 한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숫자를 맞춘다는 부분에서 비용을 다운시킨다는 부분에도 있을 건데 비용보다는 일단은 시간에 맞춰서 배를 내느냐. 1번 함을 2028년까지 내는 게 지금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미 설계도 거의 다 돼 있는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은 25년인데 28년까지 첫 번째 함이 못 나온다? 그게 버거워한다? 이게 미국의 현실입니다. 기존에 있는 다 디자인 가지고 새로운 배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예. 이게 이번 기회에 여러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미국 해군의 현실에 대해서. 자, 그 스펙을 조금 더 볼까요? 4,700톤급 정도 되니까 우리랑 비슷해요. 중량급이랑 크기도 길이가 127, 중량급은 129m, 옆에 폭은 16m, 폭은 우리는 14.8. 그래서 전체 톤수는 얘가 살짝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출력이 이걸 그대로 이제 뭐랄까 추진 체계를 보면 그대로 쓸 것 같거든요. 이거를 옛날에 쓰던 방식이에요. 디젤하고 가스 터빈을 같이 쓰는 거예요. 예. 자, 이것은 양쪽에 다 기어에 물려 있는 거예요. 가운데 전기가 모터가 개입 안 하는 거예요. 예. 저속에서는 기어에 맞물린 디젤 엔진으로 돌리고 고속이 되면은 고속이 필요하면은 가스 터빈까지 같이 돌아요. 그 가스 터빈에서 나오는 출력도 출력이 이제 그것도 이제 기어로 맞물려서 변속기에 맞물려서 이렇게 같이 붙여지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똑같이 디젤하고 가스 터빈을 쓰지만 우리는 디젤은 발전기로만 쓰는 거예요. 발전기로만. 네. 그래서 저속에서 대부분의 항해는 저속에서 발생하겠죠. 15노트 이하. 에서는 전기 구동이 돼요. 그러면은 배 소리 스텔스성이 훨씬 올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옛날 방식이에요.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코드를 내기라고 그래가지고 고속에서는 전기는 끊어지고 가스 터빈만으로만 가요. 그러니까 가스 터빈만 출력이 최대 출력인 거죠.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두 출력을 섞은 게 최고 출력이 돼요. 여기서는 여기 보면은 이제 발전기가 7,400kW짜리 디젤이 4개가 있어요. 4개가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디젤이 2,200짜리가 4개예요. 즉 디젤 출력이 얘가 2배 정도 높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가스 터빈이 22MW짜리고 우리는 40MW짜리가 붙어 있어요. 예. 그래서 최고 출력면에서는 여기는 이제 뭐라고 하면은 톤수로 치자면 한 4만 마력 정도 되는 것인데 우리는 전체 최고 출력도 가스 터빈 하나만 갖고도 이것보다 더 높아요. 네. 그래서 최고 속도는 우리가 더 빠르다라고 볼 수 있고 이거는 서로 양쪽을 비교하기가 조금 어려운 추진 방식이에요. 우리가 훨씬 낫죠. 그러니까 고속에서 우리 더 빠르고 저속에는 우리 조용해요. 자, 이런 걸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최고 속도가 28노트 이상이고 우리 같은 경우 30노트 이상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한번 이 정도로 추진 체계를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것은 2008년도 초도함이 나왔을 때부터 적용됐던 그 추진 체계예요. 이것도 이 해군에 그대로 간다는 겁니다. 무게를 많이 늘릴 수도 없어요. 그러면 또 디자인이 바뀌고 엔진에 부하가 걸리면은 또 엔진도 다시 뜯어 고쳐야 된다. 그럼 배가 커져야 된다. 그러면 설계를 많이 바꿔야 된다. 이러면은 컨스텔레이션과 뭐 똑같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변화가 없으리라고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무장도 부담이 없는 무장들이 들어간 거예요. 자,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쪽에서 강변하는 것은 이 배를 갖고도 우리가 험한 지역들에 다 다닌다. 이미. 그래서 단지 경찰용 배다. 그리고 원래는 상선 기반의 배다라는 거 가지고 너무 험잡지 마라. 우리는 제 배가 지금 너무 없다. 이미 추월당해가지고 중국한테 격차가 자꾸 벌어지고 있다.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죠. 중국은 이거보다 훨씬 고급 사양의 배를 만들면서 더 많이 만들거든요. 네. 자, 그럼 무장이란 측면 볼까요? 여기서 들어가는 게 이거예요. ESSM. 그 시스페로 미사일의 개선형이다라고 해서 이게 뭐 지금 위키피디아를 보면 사거리 한 50km 정도 되고 초음속 대함 미사일 대응이 된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수직 발사관이 아니고 지금 수직 발사관을 만들려면 배를 또 디자인을 해야 되잖아요. 공간도 없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배 갑판상에다가 어디다가 올린 거예요. 이렇게 경사발사 때 비슷하게. 지금 ESM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잖아요. 현재 알려진 것은 사거리가 한 50km 정도 되고 초음속 대함 미사일의 대응이 가능하다라는 게 현실을 좀 반영한 부분인데 이거 굳이 비교를 하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해군 미사일 사거리가 이게 살짝 높게 나오지만 일단 해군류의 미사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갑판에 올린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제 쿼드팩이에요. 우리도 지금 해궁을 MK41이나 한국형 수직발사관 원에다가 넣으면 4발씩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급이 비슷한 미사일이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셀이 12셀로 되어 있거든요. 12셀. 그래서 이런 게 한 3개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갑판에 놓는 거죠. 이렇게 배 안쪽에 들어가는 수직 발사관이 아니고 그러려면 배를 다 뜯어 고쳐야 되니까 왜냐하면 해양 경찰배가 그 수직 발사관이 필요가 없잖아요. 자, 그런 이제 생각이 들고 포도 현재는 뭐 50mm, 50몇 mm 포나 뭐 하여튼 이런 류를 76mm 포로 업그레이드한다.
우리 같으면 현재 105mm 포가 들어간단 아니 122mm 포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네이발 스트라이크 미슬, 저것은 이제 경사발사대에서 쏘는 뭐 약간 나름대로의 신형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도 아음속 미사일입니다. 함대함 미사일이 들어간다는 것이고 갑판에다 이렇게 올려놓는 것이죠. 그래서 이 76mm 포 들어가는 부분도 이 배급에서는 미국에서는 통상이다. 우리가 122mm가 들어가는 게 좀 과하게 들어간 거죠. 그리고 또 밑에 배의 내부 공간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대형 함포는 뭐 이거보다 더 큰 것을 함포를 실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아마. 예. 자, 이렇게 되면은 뭐냐? 이게 뭐 입안이 뭐냐면은 자한 방공 정도 된다는 거거든요. 자한 방공 정도? 예, 자한 방공. 사거리가 50km밖에 안 되는 거니까. 자, 우리로 치자면은 방공망을 펼치면은 L3의 해상형의 대탄도탄 대형탄이 있고 그다음 항공기 대형탄, 미국으로 치자면 SM6가 있는 거죠. SM6 사거리 한 300km. 우리 것도 거의 중할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 이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해궁이. 자, 그래서 윗단이 없다. 그러니까 이런 함정의 무장 상태를 봤을 때 여기에 대해서 뭐 A사 레이더는 언감행심이고 고정형 레이더도 안 들어갈 거라고 봐집니다. 패사 방식이라도. 예, 기존에 우리 이제 대구급 정도에 들어가는 회전형 패사 방식. 그 우리 지금 회전형 A사로 다 바뀌고 있죠. 그래서 배의 딱 스타일을 봤을 때는 회전형 예전 대구급에 들어가는 A사 레이더 방식이 들어가지 않겠는데 회전하는 그 선배열 패사 방식 레이더가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내지는 거의 A사 레이더가 들어갈 수 있지만 단가가 엄청나게 비쌀 거예요. 그럼 그렇게 되면. 자, 그런 급의 배가 지금 20척을 건조하려고 한다. 그래서 한 척에 한 2조 원은 될 것 같다. 이런 계산이 나오는 것이고 한화가 여기서 최대치로 따지면 한 10척 정도는 가져오지 않느냐. 10척 이상. 10척 정도는 노려볼 수 있다고 봅니다. 한 척이 2조를 대충 예상을 해본다면 우리 한 20조 원 정도의 매출. 이 정도면은 한국에서 안 만들고 필리 조선주에서 다 만들어도 될지 모른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보고 매출 한 20조 원 향후 10년에 걸쳐서. 네, 그 정도 추정을 해봅니다. 참고하십시오. 예. 자, 그래서 신의 프리키담 이거죠. 좀 전에 보여드린 거. 이거 디자인도 다 되고 다 돼 있는 거예요.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화가 들어와서 딱 하기 딱 좋아요. 따지고 보면은 우리 충남급 같은 걸 사가지고 하는 게 제일 쉬워요. 자기들 스펙에 맞게 해달라. 지금도 MK41이 들어가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까지는 못하는 거죠. 미국 조선소에서 생산되는 걸 줘야 되기 때문에. 한화가 협력해서 만들게 될까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 자, 그다음 이것을 한번 볼게요. 최근에 쭉 나왔던 내용들인데 최근에 미 해군 참모총장 아까도 언급드렸죠. 호위함이 3분의 1밖에 없다. 지금 필요한 척수에 이게 이제 한국이 지금 원자력 잠수함을 가진다는 데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중국 억제에 활용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예상. 뭐 이때까지 채널에서 쭉 그 말씀 드려왔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한두 번 나온 거 아니잖아요. 주한미군 철수부 3만 명 빠지고 미국 7함대 좀 위축시키고 미국은 안고만 가지고 있겠다는 거. 지금 해양 세력이 계속 줄어들잖아요. 알레이버급 앞에 은퇴하면 지금 생생한 거는 몇 척 안 남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야기한 3만 5천 톤급의 전함은 뭐 먼 미래 이야기고. 자, 그래서 단단하게 잘라내겠다는 거죠. 비용을 절감하겠다는 것이고 그 빈자리를 한국과 거래를 하겠다. 한국이 대신 해줬으면 좋겠다. 자, 그런 수순에서 원자력 추진 항공모함을 하라고 한다. 일본이 아니고 한국한테. 여기에는 미국의 편견, 선입견이 분명히 남아있다는 걸 느끼셔야 돼요. 일본이 절망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일본 기지 절대 포기하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전력을 줄이겠죠. 미칠함대에 규모를 줄이겠죠. 뭐 이미 배가 은퇴하면 그것을 새로 메꾸지 않을 요량으로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런 일본한테 치욕을 주면서도 한국에서 미국이 철수하고 주면서도 생기는 전력의 공백을 한국군에게 부탁을 했다. 한국하고 거래를 했다.
일본은 꼼짝도마. 일본 최근에 무슨 찔러봤죠. 핵무장 이야기 슬쩍 꺼냈다가 된슬이 맞았죠. 미국이 절대 허락 안 합니다. 그것은 핵무장을 하면 우리가 하지. 네. 자, 원자력 추진 잠수함 그것도 전 미국이 오케이 안 할 거라고 봅니다. 한국과의 파트너십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왜 그것을 받냐? 뭐 충분히 받을 수 있는데 우리 거래를 하고 있죠. 우리는 북미 관계 진전을 해라. 그것과 거래된 것입니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은 북미 종전선언은 이미 그 길에 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문재인 정부 때 한 거래의 틀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이고 거기서 일본이 소외된 것이죠. 그 과정에 한국에서 비상계엄이라는 내란이라는 일본까지 관여된 것이 거의 분명해 보이는 그런 한번 뒤집기 시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어리버리한 바이든이 있을 때, 한미일 군사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자, 이런 언급이 여러 개 차례 최근 계속 나오고 있죠. 이 사람은 지금 케빈 김 주한 미국 대사들이 최근 서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무슨 구조물 설치하는 이야기다. 트럼프 대통령과 이 대통령이 이재명이 한미 동맹을 현대화하고 이게 이제 한국식 표현이죠. 문재인 때 표현은 동맹관계 정상화했죠. 한미동맹의 현대화, 한국의 국방비 정액하고 하죠. 핵잠수함과 같은 새 역량을 도입하며 도전과제에 대응하기로 한 것이다. 이게 같은 이야기 한 거예요. 주한미군 철수하고 미국 칠함대는 계속 요코하마에 눌러있지만 전력이 빠지는 부분을 채우지 않는다. 병력도 줄인다. 그 자리를 한국군이 차지한다. 그러면서 북미 관계 개선이 되면 한반도는 북극 항로의 주요 거점이 되고 또 남북 소통을 통해서 시베리아 칠도망과 연계가 된다. 미국이 제대로 하지 못하는 미국의 전 산업 분야가 현재 이 조선업과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다른 옛날 굴뚝 산업은 다 그래요. 향후 AI나 차세대 에너지 사업도 그렇다. 아직 미국이 잘하고 있는 부분을 계속 살려야 되는데 한국이랑 파트너가 반드시 필요하다. 생산 기지로서. 이번 배도 사실 한국에서 만들고 싶었겠죠. 아니면 한국에서 배를 사오고 싶었거나. 그렇지만 이것은 미국의 정서가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라고 보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는 거지요. 자, 그리고 이런 내용이 있었네요. 이거는 현재 주한미군 사령관이 어디에서 낸 기사라고 합니다. 글이라고 합니다. 이거 보면 이게 예전에 우리가 이런 거 할 때 가끔 썼던 건데 동북아의 지도를 거꾸로 뒤집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중국을 털어막는 용도로서 한반도가 중요 거점으로 일본이 후방, 그 필리핀 선, 그리고 최근에 우리가 뭐 베트남하고 관계 개선하는 부분, 라오스에다가 퍼주기 하고 있고, 캄보디아에다가 지금 우리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부분이고, 홍콩, 싱가포르 같이 그쪽 주도 국가가 한국과 손을 잡으면서 미국이 아세안에서 하던 역할을 더 한국이 더 잘하면서 이걸 형성하는 거거든요. 일단 북극 항로를 우리가 지킨다. 중국은 우리 이웃 국가지만 우리는 이해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다. 그럼 북극 항로가 한국 지나가야 되는 당위성이 나는 명분이 필요해요. 그죠? 거기다가 여기서는 남북 관계 개선이 되고 북미 종전이 되면 그건 뭐 중국이 이웃 나라로서 말할 바가 아니에요. 그럼 그쪽 그 북극 항로에 따른 노선이 자연스럽게 한국이 해양 세력이 유라시아 대륙과 소통하는 징검다리로서의 우리 한국적인 지정학적 어떤 특이점이 극대화되는 그런 쪽으로 몰아가게 되는 거죠. 몰려가게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중국이 할 말은 없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 많은 나라들이 한국이 더 편하다. 한국에 들렀다 가고 싶다. 우리 준비 시작했잖아요. 이번에 6개월 만에 해양수산부 부산을 옮기면서 그럼 할 말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따른 적절한 군사력 우리만 쓰는 항로가 아니라 전 세계가 다 쓰는 항로이기 때문에 그에 적당한 군사력을 구축한다. 일본은 원제 의식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 절대 과무장을 허락하지 않는다. 필요하다면 미국 무기를 팔아먹는 시장으로서 가끔 써먹는다. 그래서 주한미군 사령관이 뒤집기 지도 제시하면서 한국은 중심축 당연하죠. 한반도 소통이 되면 그건 훨씬 더 강력해지겠죠. 그럼 러시아도 나서서 중국으로 가는 것보다 상해로 가는 것보다 한반도로 가는 게 훨씬 유리하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육로로도 갈 수도 있고 해로도 갈 수 있으니까. 그리고 신기한 것들을 많이 해. 거기서 새로운 것들을 효율적이야. 문화적으로도 되게 사람들이 좋아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 길은 이미 정해졌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미국이 이런 요청을 한다는 것은
이 반대급부로 우리가 받은 거래는 북미 관계 개선이기 때문에 그래서 관계 본격화 내년에 한다는 게 다 이겁니다. 그 내년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만나는 거예요. 일본은 그냥 도닥여 놓는 거예요. 관계 유지, 사고치지 못하게. 미국은 이쪽 이미 손을 들어준 거죠. 예. 자, 예, 이게 뭐 주한미군 사령관이죠. 새로운 지도 접근법이 한국과 일본, 필리핀 전략적 삼각틀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여기 잘했다고 보고 자기들은 빠져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그 틀만 물려주고, 뭐 큰일이죠. 되게 전략적 변화가 있었다. 그전에는 트럼프 소위 말하는 딥스테이트나 군산복합제 세력이 바이든을 활용해서 마지막으로 폭력적으로 유라시아 대륙을 압박하려고 했다.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푸틴을 실각시키고 러시아를 다시 수중에 넣은 다음에 영향력을 행사한 다음에 중국을 유라시아 대륙에서 압박하겠다. 그 작전이 실패한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수습하고 있는 중입니다. 새로운 작전으로. 새롭게 미국 이해를 지키기 위해서. 예, 이제 할 수 없는 부분을 가강히 포기하고. 그래서 그게 다극화라는 이름으로 지금 이제 전달되고 있는 중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난번에 보였죠. 금년 여름이죠. 그 베트남의 주석인지 하여튼 뭐 누군가가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우리 K9 사가면서 국방 안보 협력한다고 그랬죠. 남중국해에 대한 포지션을 하는 것입니다. 필리핀 이미 따라 들어오게 돼 있어요. 거기에. 예, 그럼 우리 해군이 크게 되면 현재 미국이 쓰고 있는 필리핀 해군 기지 같은 것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항공모함이 우리 근해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거든요. 자, 이래 보시면 우리 항공모함 가지겠습니까? 가지겠습니까, 여러분? 중국을 대응하는 전력으로서 이제 확인해 주는 거잖아요. 채널에서 늘 말씀드려 왔었습니다만 항공모함 가지겠습니까? 안 가지겠습니까? 저는 가진다 쪽에 손듭니다. 그래서 원자력 추진으로. 예. 그래서 어제인가요? 나온 거죠. 프랑스의 마크롱이 프랑스 차세대 항모 팽이라고 해서 이름 불려줘봤죠. PANG 항모 근조를 승인했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 디자인은 몇 년 전에 나왔고 그때도 한다라고 이야기 됐었어요. 근데 이번 타이밍에 골라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굳이. 자, 이것은 뭐냐? 이미 C5 같은 데서 프랑스나 영국은 없어요. 나 혼자 먹고 산다. 우리는 기죽지 않았다. 라는 것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재탕을 한 겁니다. 이것을. 네. 제가 우리 중형 항모도 이 정도 급은 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감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하게 되면 당연히 한 척이 아니죠. 두 척 이상을 건조하게 될 겁니다. 이것도 지금 30년대 중반 정도에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프랑스 차세대 항모도. 예. 자, 그 이야기는 분명히 다음 수순에 들어있을 거예요. 그렇게 돼야만 우리의 그 기동함대가 완성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늘 말씀드립니다만 한반도 근해만을 생각한다면은 디젤 잠수함을 전략적 억제 수단으로 활용하는 데도 지장이 없어요. 대양을 가야 되고 상대방 원자력 잠수함을 쫓아다녀야 되고 또 우리 항모 전단을 따라다녀서 보호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말씀을 여러 번 드리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이 정도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확인되는 내용들이 많고 앞으로 어느 길로 가게 될 건지가 뚜렷해지고 한반도의 관계 개선 부분, 동북아의 관계 개선 부분 그리고 이렇게 이제 힘의 질서의 균형이 새로운 방식으로 급격하게 바뀌고 있다는 것을 예실히 느낄 수 있는 그런 주제였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